네, 이창원 매니저님께 그야말로 이번 네. 주를 좀 부탁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투자자들이 좀 기다리고 있는 이슈가 상당히 많은데요. 한 주 전략 그러면서 세워보겠습니다. 일단 26일에 잭슨홀 회의가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물가가 고점이다, 아니다, 네. 의견차, 분명히 시각차를 좀 읽어봐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에 대한 이야기, 인플레 감축법, 수혜주, 천연가스 급등, 곡물 대란. 아마 키워드만 들으셔도 투자자분들 다 어떤 내용인지 아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부터 좀 다뤄볼까요? 자, 우선은 네. 요 내용들은 아까 좀 다뤘기 때문에 제가 잭슨홀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시장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나 또한 그 연준의 금리 인상 그리고 이제 이런 잭슨홀 미팅 전에는 최근에 이제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혹시라도 여기서 안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시장의 심리가 항상 얼어붙고 악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막상 이제 그 이벤트가 벌어지면 시장은 최근에 항상 먼저 반응하고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는 조금 비슷한 흐름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9월 달에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트리거가 정해질 것이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 원래는 이제 CPI 지수가 조금 그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9월 달에 금리 인상이 빅 스텝으로 갈 것이다. 원래는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었는데 그러니까 0.75였는데 0.5%로 갈 것이다라고 그 전망이 우세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8월 초까지 시장이 괜찮았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0.75에 대한 얘기가 다시 불거지면서 시장이 이렇게 조금 경색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런 그 어떤 실마리가 그리고 이제 복선이 잭슨홀 미팅에서 깔릴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뭐 네. 매년 잭슨홀 회의 때마다 이슈가 된 내용이 있지만 올해 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 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천연가스 급등과 곡물 대란은 결국은 물가 상승률을 또 부추기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네. 이 물가 상승률에 대한 이슈 자연스럽게 좀 다뤄보면 좋겠는데요. 네, 우선은 네. 이 물가상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 각각 다른 키워드지만 전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묶여 있어요. 같아요. 네, 예. 다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 우리가 그 바로 직전 이제 7월 CPI 같은 경우에는 8.55가 나오면서 네. 시장의 예상치보다 훨씬 더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반색을 한 건데 기본적으로 그 최근에 이제 유가도 여러분들 주유소 보시면 이제 보통 휘발유가 벌써 1,700원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런 이제 우려감이 있는 거고 지금 유가는 그나마 좀 안정적이지만 천연가스와 그다음에 곡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파종을 못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을에 다시 한번 곡물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에 지금 그 이번에 그 토요일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도 보면은 나스닥이 2% 가까이 빠진 상황에서도 네. 지금 이제 원자재, 대두, 옥수수 이쪽 곡물 쪽이 원자재가 반대로 오히려 강세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관련주가 같이 급등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맞물려서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도 가늠할 수 있겠지만 네. 일단은 국내 어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물가가 이렇게 오를 때는 보통 어떤 종목들을 네. 좀 가져가면은 안전할까요? 이런 질문 네.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을 떨어뜨리는 요인 자체가 예.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들은 가져간다 그래서 이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아무리 뭐 삼성전자 좋다고 해도 지금 이제 지수 떨어지면 삼성전자도 별 수 없이 조정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제 현재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을 매매를 한다면 되는데 이제 중대형주로 보면은 대표적으로 뭐 조선주나 이런 쪽도 있겠지만 네. 지금 이제 밑에 깔리죠. 흥국 F&B, 서울식품, JC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식자재 식품 관련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을 또 이제 우리나라도 추석이 다가오고 있죠. 그러면 추석 물가 폭등
급등 이런 쪽으로 이제 키워드가 또 묶인다면 오늘 이제 단순히 대두나 사료 비료 관련주가 급등 나왔는데 식품 관련 테마주들도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네. 식품주 쪽에 관심 가지면 좋겠다 네네네. 말씀 주셨고요.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인플레 감축법 제가 여러 차례 뭐 장주에도 많이 다뤄서 들어보셨겠지만 네. 계속해서 아직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보니까 네. 수혜주 찾기에 아직 못 들어가신 분들은 네네. 더 네. 어떤 게 있지? 지금은 어디에 진입을 해야 되지? 고민이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인플레 감축법 수혜주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태양광과 그 다음에 또 풍력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급등이 좀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보면은 관련주들이 지금은 오늘은 좀 쉬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저점 매수가 충분히 들어가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은 천연가스 급등 이런 것들이 이제 대체제로서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순환매가 돌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 그 방송에서도 좀 다뤘지만 지금 그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이제 또 끊는다, 네. 공급을 중단한다 그러면 당장에 그렇다고 해서 태양광과 풍력을 건설을 해서 이제 돌릴 수는 없어요. 대체제로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시장은 항상 우려감에 빠지고 기대감에 급등을 하기 때문에 관련주들을 우리가 이제 같이 태양광 풍력을 대체제로서 유럽에서는 원전이 사실 에너지 자립을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그 에너지원이지만 원전 짓는데 10년, 15년 걸리는데 그렇죠. 당장에 그 올해 겨울을 어떻게 보낼 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희한한 것이 네. 인플레 감축법 관련해서 저희가 뭐 대체 에너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국 이것들이 또 천연가스 급등 앞서 말씀을 나눴지만 네, 네, 네. 이게 너무 오르다 보니까 네. 또 대체제를 찾아서 동시에 또 관심을 갖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네, 맞습니다. 독일에서도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 사용수를 줄인다고 하지만 일단 이런 계획은 보류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맞습니다. 말입니다. 네,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예. 탈원전으로 가는 게 주요 에너지원 정책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면은 그 러시아만 믿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좀 뒤통수를 맞은 그런 상황인데 유럽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에너지 완전한 자립 그리고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본인들이 이제 찾아야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당장에 급하게 뭐 석탄 관련된 얘기도 나오는 게 당장 얼어 죽게 생겼는데 지금 탄소 배출이 뭐고 이게 다 뭔 필요가 있냐. 그래서 당장에 지금 화력 발전을 돌려야 된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GS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관련주로서 한번 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에너지 관련주들도 다 마찬가지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이슈 다루면서 뭐 천연가스 이야기, 곡물 이야기 나눴단 말입니다. 네. 앞서서 못하신 이야기 중에 혹시 이 이슈와 관련해서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보면은 곡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오늘 사실 보면은 거의 뭐 아침부터 오후까지 거의 뭐 곡물 관련 추천 내용이 네. 너무나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많은 개인 투자들이 또 이제 방송에서 언급이 되니까 이제 곡물 관련주는 고점이 아니냐. 실제로 오늘 이제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실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곡물 관련주는 워낙 바닥에서 이제 첫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곧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수확의 계절이 되게 되면 다시 곡물 대란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그 곡물 자급률이 20%가 안 됩니다. 즉 예. 그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더더욱더 그러니까 어떤 쇼티지 발생으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곡물 관련주 저는 저점이 내일 한번 오늘 급등했기 때문에 내일 한번 음봉 저점이 나온다면 네. 다시 한번 매수가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주요 키워드 말씀을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우리 매니저를 또 기다린 이유가 네. 매니저님께서 좀 아껴두고 계신 네.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 네. 무엇인가 좀 공개해 주기를 좀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런 거 떠나서 어떤 종목에 혹시 좀 진입을 해보면 좋을까 질문을 네. 던져봅니다. 오늘 제가 또 준비한 히든주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경농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지금 이제 곡물 관련주는 제가 여러분들 지난주, 지지난주에 정말 엄청나게 강조를 했어요. 목에 네. 핏대 세우면서 방송이나 공개 방송에서 아무도 안 볼 때 매수를 하라고 했는데 오늘 이제 급등이 나왔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곡물 관련주 제가 당연히 안 갖고 나오겠죠. 그 후속을 예. 이제 봐야 되는데 그러면 경농이라는 회사는 뭐냐? 바로 이 이제 농약 제조회사고 예. 그다음에 계열사로 비료 같은 이제 조비 같은 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농사에 관련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곡물 대란이 일어나면 정해진 국토, 정해진 토지 안에서 내년에는 더 농업 효율화를 위해서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올해 흉작이 일어났으니까 네. 내년에는 더 비료 많이 쓰고 더 농약을 많이 써서 더 그 수확을 하기 위해서 파종을 더 많이 할 것이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원자재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료 곡물만 급등했는데 이런 농약 관련주 그리고 비료 그러니까 계열사로 조비 갖고 있으니까 비료 쪽이 한번 급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번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그럴까요? 자,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보자면, 이제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미래생명자원이고, 경농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누가 봐도 저점입니다. 그러게요. 그렇게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이제 여러분들 보통 이제 종목 추천할 때는, 그래도 시장에서 관심이 없는 종목, 아직은 바닥에 있는 종목을 매집하는 형식으로 저도 매매를 하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곡물 관련주가 오늘 분명히 이제 시장의 대장주였고 급등이 나왔지만 그거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봐도 되는 거고 네.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더 넓히면 농약 관련주. 근데 이거는 아직 오늘 이제 1.31%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이거는 시장에서 아직 주목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관점에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농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그럴까요? 네. 이 수급 자체도 보면은 뭐 일관되게 쫙 들어오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보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예. 왜 그러냐면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이제 보통은 메이저 수급이 매집을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주가를 거래량이 없는 상황에서 하루에 예를 들어 50억을 세력들이 매집한다 그러면 네. 주가 바로 급등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5억, 10억 이런 식으로 한 달, 두 달 매집을 합니다. 그래서 시세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매집주를 보기 때문에 이 종목이 메이저 수급이 매집하고 있다라는 게 눈에 보이지만 막상 이 종목이 급등 나오기 전까지는 개인 투자자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경농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요거는 한번 급등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지금 아주 저점에서 아무도 네. 안 볼 때 말씀을 좀 알겠습니다.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매출이라든가 사업성도 굉장히 좋아질 것임에 지금 좀 관심을 갖자는 말씀이고요. 네, 맞습니다. 자, 가격 전략은 어떻게 책정하고 계십니까? 네, 우선은 제가 여기다 이제 선을 그어놨는데요. 네. 목표가는 13,500원 보겠습니다. 길게는 안 보고요. 한 번 정도 급등 나오면은 충분히 가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는 1,5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은 이제 요즘에 이제 종목들을 추천할 때 제가 뭐 100% 200%를 보진 않아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제 대부분의 원자재 쪽이 3, 4월 달에 대시세가 나오고 나서 위에 매물이 많기 때문에 정말 대량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면 딱 그 매물대 직전까지만 올리고 차익 매물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농도 제가 13,500원으로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